이쁜 딸들이 다시 와줘가지고 가족이 다 모일 수 있어서 무척 고맙고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반가워요. 딸들이 들어오면 교육할 것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이제 아빠에게 찾아오는 환자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며느리를 데리고 오거나 혹은 결혼 막 한 딸을 데리고 오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한 후손을 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딸을 잘 치료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딸들에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이제 그 부모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면, 예전에는 기형을 두려워해가지고 손자가 태어나면 손가락 10개인가 세보고 발가락 10개인가 세보는 부모가 많았다 그러면, 세보지 않아요? 요즘도 세보지. 너희들도 태어났을 때 엄마가 세봤어. 근데 요즘은 이제 뭐가 더 두렵냐면 자폐나 주의집중력 장애 같은 행동신경발달 질환이 더 무서워졌어. 왜냐하면 더 많아진 거야. 아빠가 막 의사가 됐을 때는 한 10,000명에 1명 정도다. 이 정도 그게 희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것처럼 한 약간 100배 정도 많아졌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환자도 많아졌고 또 상담도 많아졌고 TV에 보면 이제 그 아이가 또 교육 자라나면서 일으키는 어떤 일들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 잘했네, 못했네, 아동학대했네, 안 했네 이런 식의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그것을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볼 수 없느냐 해가지고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그걸 힌트를 찾았냐면 아빠가 쓴 첫 번째 책 기능학 건강관리 20주제가 미생물 세계 멸망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읽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빠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몸 안에는 5천여 종의 100조 마리 정도의 미생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미생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 책에 앤드류 볼튼 이야기를 했어. 거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앤드류 볼튼의 아이가 귀에 중이염이 생겨서 항생제를 썼더니 중이염은 나아졌지만 항생제 부작용인 설사가 나온 다음에 아이가 자폐 증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폐는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우리 가족 가운데 자폐가 한 명도 없고 항생제 쓴 다음에 자폐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의사들은 공부를 연구 안 하고 아이의 부모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항생제 써가지고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죽었고 유해균들이 증식하면서 유해균들이 어떤 독소를 분비해서 그 다음에 이 독소 때문에 자폐 증상이 생겼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려고 유해균을 죽이는 더 강한 항생제를 써본 거야. 그러니까 유해균이 죽으면서 자폐 증상이 좋아졌어. 근데 문제는 그 유해균을 죽이는 강한 항생제를 계속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이제 찾긴 했는데 그래서 가설은 확정이 된 거야. 항생제를 과도하게 쓴 것이 자폐를 유발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찾아오신 분들이 얘가 살아오면서 딸아이가 살아오면서 항생제도 썼을 거고 뭐 감기 걸려도 항생제 쓸 수 있고 또 폐렴에 걸려 쓸 수도 있고 방광염에 질환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실 때 아빠가 이제 답을 할 때 장내 미생물을 공격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폐와 같은 주의집중력 장애와 같은 질환 중에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고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깨트리는 요인이 한 6가지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스트레스. 결혼하려고 보면은 집을 얻는데도 스트레스, 결혼식장 잡는 것도 스트레스, 여행 가는 것도 스트레스. 수많은 스트레스가 많지. 두 번째는 항생제와 진균제.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하고 소염 진통제. 네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호르몬 피임약. 그리고 이제 5번째는 GMO 먹거리. 6번째는 불면증과 같은 이제 불면과 수면 유도제 부적절한 사용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너희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이로 태어난 거야. 왜냐면 할머니가, 너희의 어머니가 아주 좋은 어떤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집에 열쇠를 너희 할아버지가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시아버지가 달라고 하니까 열쇠를 드렸거든. 근데 고모가 그걸 나중에 알고 펄펄 뛰었어. 뭐 무례한 거라고. 어떻게 부시에 찾아오겠다는 것도 무례한 일인데 키를 달라고 하냐고. 둘 다 출근해 없을 때 집에 와서 보겠다는 뜻 아니냐고 해서 고모가 막 화를 냈는데, 이제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열쇠를 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출근해 있으면 오셔가지고 항상 월요일경에 오셔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달걀이 없으면 좋은 달걀 채워 넣으시고, 고기 없으면 좋은 고기도 갖다 넣으시고, 또 가끔 전기세 없으면 할아버지가 전기세 대신 내놓으셔가지고 영수증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이제 할아버지는 도움을 주시려고 열쇠를 달라고 하신 거였고, 그러니까 너희 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별로 시집살이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지. 일단은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너희 엄마는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 거의 아프지도 잘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니까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도 써본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너희 엄마는 지금까지 호르몬 피임약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피임제도 안 쓴 거고. 그 다음에 좋은 먹거리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냉장고를 채우셨으니까, 유기농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지라도 산지에서 나는 좋은 먹거리로 공급을 받은 거고, 또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잤으니까 불면증에 수면제를 쓰거나 이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내 미생물을 공격하는 요인들이 없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그 최상의 조건에서 태어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근데 이제 출생할 때, 이게 이제 출생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좋게 하는 거고, 출생할 때는 자연분만 해가지고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에는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증식해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유익균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파티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산도를 터서 태어날 때 유익균들이 마치 세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묻어져. 그리고 아이의 이제 얼굴과 코,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좋은 유익균들이 흡수가 될 거니까 태어난 순간에 제왕절개 안 하고 자연분만한 것도 무척 유리해. 너희들은 둘 다 자연분만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좋은 균주가 들어갈 건데, 너희들 오랜 시간 분유 대신에 모유 수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분만하고 이제 모유 수유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의사 아빠 딸이라고 해서 좋은 먹거리를 먹였겠지. 싼 걸 먹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자라났어. 근데 이제 위험도가 노출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위험해. 예를 들어서 MMR 같은 내방 백신도 자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유학 가려고 할 때는 MMR 백신 접종 그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 건강 그 서류가 발급이 안 돼서 유학을 못 가. 학교를 들어갈 때도 MMR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야 돼. 어릴 때 맞았대요. 2차 전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장내 미생물을 공격하거나 혹은 이제 자폐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못 피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제 준비할 것은 뭐냐면, 가능한 한 피임약 같은 경우는 안 쓰면 좋겠고,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 사용하거나 항생제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빠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비타민C를 많이 먹고 비타민 D를 많이 먹는 방식으로 비타민을 써가지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를 피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먹거리는 이왕이면 GMO가 아닌 좋은 먹거리를 조금씩 먹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불면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멜라토닌을 쓴다든가 이런 수면 이제 보조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써가지고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공격하는 요인들이 스트레스, 항생제, 항진균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피임약, GMO 먹거리, 불면증. 여기에 이제 이후에 추가한다 그러면 MMR 같은 예방 백신 이런 거. 그리고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뭐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인지하고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건강한 후손, 자폐의 가능성이 적고 주의심리 장애 같은 이런 발달 질환, 신경 발달 질환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자친구도 생기고 뭐 결혼도 할 수, 아직은 뭐 친구는 없겠지만 없다고 하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미리 교육한다 생각하면 돼. 오늘 땡큐야 와줘서.